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작품, 고전 소설입니다. 우리 3-1단원에서 이제 고전 시가 했죠. 그죠? 제망매가하고 시조 두 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이 춘향전입니다. 오늘 새로 나누어 드린 교재에 맨 앞에가 중세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3단원에 126쪽 가보겠습니다. 126쪽 하단부에 보면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고전소설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고전소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크게 3가지입니다. 고전소설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1인칭 시점이 덜어 등장하는 작품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1인칭의 시점에서 뭘 얘기하는 부분만 그렇게 했지 기본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1인칭 시점 같은 게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관찰자 시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민담이나 신화나 아니면 설화 같은 것이 발전하면서 판소리 사설이 만들어져요. 판소리 사설이 결국에는 소설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다가 인물의 일대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누가 태어났는데 걔가 굉장히 비범하고 어떻게 잘하다가 무슨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개입을 하죠.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물의 일대기입니다. 자, 고전 소설의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결말이에요. 단순한 결말, 즉 해피엔딩입니다.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결말, 행복한 결말, 그리고 서술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아까 문학사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근원설화가 있어요. 근원설화에서 시작해서 판소리 사설로 갑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로 주로 만들어져요. 자, 판소리계 소설 다음이 신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개화기나 일제강점기 막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늘날의 현대 소설로 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자, 거의 이 3가지 정도입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저 위에 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려고 하다가 밑에 것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 3가지 안에서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있다. 특히 이 인물의 일대기, 요 인물의 일대기와 관련해서 이제 전의 형식이죠. 그래서 인정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내력이에요. 행적, 그 다음에 후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로 가냐면 평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적을 보이고 죽음에까지 이르렀어.
그리고 나면 후대는 이런 후대, 후손들이 이렇게 있고 이 인물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 라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인물의 일대기 형식의 전의 형식의 기본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편집자적 논평 가지고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고 단순한 결말과 관련돼서도 이제 후대와 평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나오고 군데군데 아까 얘기한 편집자적 논평의 특징 그것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근원설화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서술형으로 출제되고 그랬었습니다. 아시겠죠? 고전소설이라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머릿속에 이게 딱 떠올라 있어요. 고전소설하면 그걸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전소설 모의고사 수능국어 풀 때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쭉 따라가 봐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쭉 따라가다 보면 사건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거기서 인물 간의 관계,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이 갑자기 유충렬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원수가 이렇게 했다가 한림학사가 이랬다가 이런 한자어가 들어가니까 헷갈리는데 결국 같은 인물을 다르게 부르고 있구나 정도를 파악하는 센스가 좀 필요하다. 그런 센스를 갖추려면 뭐가 필요하죠?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선생님이 그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을 봤냐면 고전소설 때문에 맨날 안 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하루는 개인 지도로 따로 불러서 2회 정도를 했는데 개인 지도를 통해 가지고 고전소설 지문만 한 5년치를 쫙 같이 봤어요. 그 다음부터 고전소설 문제 나오면 거의 다 맞거나 아주 어려운 거 한두 개 틀리거나 그런 수준으로 단 한 번 원 포인트 레슨으로. 그쵸?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뭘 보여준 걸까요? 훈련해봐. 여기 직접 맞닥뜨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그 용어에 헷갈려 하면서 막 그 용어에 빠져가지고 그 연구를 자꾸 하니까. 되게 단순해요. 뭐 그냥 한 남자만을 지고지순 사랑하는 연려가 등장하거나 어마어마하게 비현실적으로 막 등장한 막 그 능력까지 발휘하는 영웅이 등장하거나 충신이 등장하거나 이런 식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연려 아니면 충신이야. 그리고 그 갈등은 주로 누가 막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누군가 막 결혼을 반대해서 가문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런 가부장적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해져 있어요. 현대소설은 오히려 복잡하지. 근데 고전소설은 아주 단순해요. 결말도 매우 단순해. 뻔한 내용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 뭐고 누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하고 누가 지금 갈등 관계고 그것만 보면 거의 해결할 수 있다. 현대소설의 한 5분의 1, 3분의 1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단순성이. 아시겠어요? 근데 말이 어렵다고 중간에 짜증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 참아야 돼요. 참을성을 길러야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참을성을 기르는 과정이죠. 그죠? 졸리는 것도 참아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참아야 되고 그죠? 또 거기까지 막 이 더운데 막 걸어와서 이 국어학원이 뭐라고 또 토요일 아침에 와서 이걸 들어야 되고 그쵸? 그치? 그런데 여러분의 국어 공부에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쵸? 뭐가 제일 필요해요? 너 그럼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민서, 국어학습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알지. 선생님이 옛날에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결국 말로 해줘야 알아. 말을 해야 알지. 내가 말 안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궁예도 아니고 온만이 밤매홈도 아니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여러분의 국어학습의 동반자 훈샘 국어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에도 변함없는 훈샘 국어예요. 네. 자, 훈샘 국어만 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들 많이 소개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고전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면 필요 없어요. 주체적으로 감상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자체가 필요한 거죠. 열심히 감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견우직녀, 운영전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어떤 설화들이 있어. 설화들을 바탕으로 판소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장르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거든요. 한국인들이 랩을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죠? 랩을 잘해. 블라블라블라블라. 원래 이 사설 시조나 판소리 사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랩처럼 계속 읊어댑니다. 말이 많아요. 보니까.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런 사랑 이야기라든지 이별 이야기라든지 영웅의 뭐 활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고전 소설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있죠. 자, 127쪽에 가보시면 오른편 날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돼 있어요. 보통 세 가지 정도입니다. 유교적 관념, 그죠? 그 다음에 가부장제, 그죠? 그 다음에 민중의식, 뭐 지배층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의식, 그죠? 그 다음에 소망의식 같은 거.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왔으면. 그래서 흥부전에서 박을 딱 탔더니 거기서 막 돈하고 쌀하고 막 금은보화가 막 그냥 쏟아지는 이런 것들은 민중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죠? 그리고 여인들도 어떤 면에서 이 억압을 당했죠.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거. 왜냐? 여성들이 남성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계속 수천 년간 억압을 받았지. 그러나 이제 끝났어요. 남자의 시대는 끝입니다. 여자의 시대가 왔어요. 그치? 우먼 파워의 시대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서울 4년제부터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한국 사회는 일단 그거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삐끗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학생 수가 적어졌기 때문이야. 괜히 그냥 대학 가자. 대학교고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고등학교 공부 사실 별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게 어려워졌느냐. 여러분은 경험을 못 해봤고 일단 시험을 봐서 뭘 통과하는 걸 경험을 못 해봤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특히나 국어라든지 이런 독해력을 키우는 선행학습이 좀 안 되어 있고 그죠? 국어 못하면 영어, 수학, 과학 다 못해요. 사회 이런 거 다 못하게 됩니다. 왜? 독해력 자체가 명칭을 국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지. 국어 학원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수학 학원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입시 컨설팅 하는 분들은 국어 빨리 잡으라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원을 꼭 다니란 얘기가 아니라 국어 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게 일단 필요하다. 그러면 독해력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고전 소설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앞에 이제 고전 소설의 여러 가지 특징. 그럼 여기서는 사회상과 관련돼서 이런 것이 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당연히 춘향전에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래서 사회상이 반영됐고 판소리계 소설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서사문화의 흐름 보면 고대부터 쭉 나와 있죠. 화살표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신화에서 설화, 그 다음에 가전체 문학, 한문소설, 한글소설, 판소리계 소설, 한문소설 막 이어지다가 개화기 시대의 신소설, 개화기 소설이 나왔고 현대소설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스스로 점검에 이런 게 있죠. 판소리가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된 사실입니다. 이 춘향전은 판소리계로 춘향가가 있었어요. 그 춘향가를 소설로 만든 게 춘향전입니다.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 중에 하나가 춘향전이죠. 심청전, 춘향전, 우리가 아는 이런 것들, 유충열전, 무슨 전 이런 것들이 전부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때는 극장 같은 게 없었으니까. 자, 설화나 고전소설 작품을 읽어본 경험은 뭐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읽어본 정도일 겁니다. 혹은 중학교 때 교과서를 천재 노 교과서를 했으면 거기에서 뭐 박시전 같은 걸 했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교과서에 들어갔는데 양반전 같은 거 해봤거나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그 배화여중 나왔으면 춘향전 그거 있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나만의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해 본 경우 우리는 이제 작품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재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로서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리고 염정 소설입니다. 염정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라는 얘기입니다. 정, 애정, 사랑이죠. 염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학적인 것은 긍정적 인물이에요. 긍정적 인물이 드러내는 코믹이죠. 그죠? 풍자적인 것은 부정적 인물을 비꼬는 겁니다. 따라서 이 희화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자, 이 희화화는 인물의 대상의 권위를 추락시켜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비판을 할 수 없으니까.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거름더미 위에 앉아있다. 그죠? 그거는 탐관오리가 백성을 괴롭힌다. 이런 얘기죠. 이 우회적, 돌려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제재가 춘향이가 정절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자, 이중적인 주제 구조예요. 표면적으로는 당대 사회 현실이 반영되어 있죠. 신분을 초월했다.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신분도 뛰어넘을 만큼 이 절절한 사랑을 통해서 이면적 주제가 있죠. 뭘 드러내느냐? 빌런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변사또, 변학도라는 이름을 가진 변사또에 대한 저항. 즉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의죠. 졸지 마시고 자,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의식이 여기 담겨 있어요. 계속 떠들 거야. 큰 소리를 할 거예요. 졸면 학생들 놀라게. 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군데군데 운문체가 들어가요. 자, 사음보 연속체. 자, 그래서 관청색 불러 다담을 올리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따옴표가 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창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창 부분입니다. 산문체는 뭐냐면 안일이에요. 그래서 사설이죠. 스토리텔링입니다. 서사를 드러내는 거죠. 신발끈이 풀어졌네. 자, 그래서 창과 안일이 형태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해학적인 성격, 재미난 웃음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해학은 형상화에 기여한다.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남녀의 사랑, 아까 얘기했죠? 표면적 주제 이면에 인간 평등 사상. 자, 그래서 민중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죠. 사람은 다 평등해서 결국 사람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분이 낮다 하더라도 이몽룡 같은 사람과 얼마든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정렬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즉 사회적으로 춘향이 기생의 딸이었어. 천민이었죠. 그랬다가 사회적으로 양반 신분을 승인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춘향전의 제재 개관이었습니다. 자, 본문 독해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밑에 보면 춘향전은 판소리로 불리며 전승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승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구비전승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단 말이에요. 말로 했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후대에 기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린 대로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반의 아들과 몽룡과 기생의 딸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히 몽룡과 기생을 가리켜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하죠. 뭐냐면 예쁘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TV에 보면 막 드라마 보면 남주 여주가 막 예쁘고 키 크고 그죠? 네. 막 그런 사람들. 요새는 뭐 그냥 180 넘는 정도도 아니야. 막 187, 막 190 넘고 막 190 가까이 돼. 그죠? 그래서 그 뭐야 21세기 대군 부인 거기 보니까 대군 자가 와 조선시대 대군 자가가 무슨 조선시대가 아니지 참 21세기입니다. 요새는 대군 자가도 키가 커야 돼. 그죠? 나도 크고 싶었어. 안 크는 걸 어떻게? 예. 자, 뭐 그런 거 보면 막 엄청 그지? 근데 거기에 또 성희주는 아이유야. 와, 그지? 예.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막 남주역이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 장원영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막 그 정주행 한 10번 할 것. 장원영 막 이러면서. 예. 자, 그래서 예. 제자 가인형 인물을 세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장원영보다 예쁜 여자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 장원영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제자가 요새 막 샤프란 선전하는데 선생님 물 마시다가 물 막 흘렸잖아. 우와. 예. 예. 그래서 섬유 유연제 광고를 저렇게 예쁘게 할 줄이야. 너무 놀랐어요. 자, 그래서 이몽룡과 춘향이 성춘향 예쁘고 막 잘생기고 막 능력도 뛰어난 두 사람의 사랑 얘기.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이야기로 그걸 막 풀어내면서 재미가 있으니까 조선 후기에 평민의식, 민중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탐관 오리의 횡포에 저항하는 사회적 의식을 담기 위해서 암행어사 출두를 지금 장면으로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절정부터 결말까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인과 악인이 뚜렷이 구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보겠습니다. 숙종즉위 초 남원부사의 자제인 이몽룡이 단오날에 광활루에 오른다. 자, 그래서 숙종즉위 초 그러니까 사실성을 좀 높이죠. 광활루 가까이에 기생월매의 딸이자 절세미인인 춘향이가 절세미인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자 가인이죠. 재주가 있고 가인, 용모가 아름답다 이 얘기입니다. 춘향이 그리고 이 남원부사의 자제 이몽룡입니다. 둘은 신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 그날로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자, 자유연애 사상이죠. 이거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매 맞아 죽거나 혹은 아빠한테 정말 처형당할 수도 있는 거야. 조선시대는 아들에 대한 즉결 심판권, 처분권을 아버지에게 줬어요. 잘못했다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처형하겠노라 처형할 수 있어. 무시무시한 사회죠. 그만큼 신분 질서가 중요한 사회였다. 근데 그 신분을 뛰어넘었으니까 대반란 사건이죠. 이게. 발칙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근데 몽룡의 부친이 한양으로 가면서 둘은 헤어지고 했습니다. 시련 시즌 1이에요. 이별이죠. 왜 이별했을까? 바로 신분 차이 때문에. 헤어지고 둘은 후일을 기약합니다. 자, 시련 시즌2는 어마어마한 게 등장합니다. 수청을 강요합니다. 시련 시즌2예요. 자, 이 시련 두 번째는 뭐냐면 권력의 횡포죠.
수청 들어라 이 말은 내 몸종이 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자는 잠자리로 들어오거라.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유리는 할 수 있어. 왜? 넌 천민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는 이미 결혼을 한 몸이라 사또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소.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생략된 부분. 그랬더니 네가 무슨 결혼을 했단 말이냐 하니까 이몽룡 그 이시 댁의 이대감의 자제 이몽룡 도령과 백년 가약을 이미 맺었어 하니까 야 지방에 와서 양반 자식이 지금 그 천민 딸 잠깐 데리고 놀기로서니 그것을 어찌 백년 가약이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몽룡보다 훨씬 잘해줄 터이니 오늘부터 내 첩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받아치면서 나중에는 충신은 불사이군요. 연려는 불사이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을 잊으셨어? 당신은 일단 고을을 잘 다스릴 생각부터 해야지. 어찌 아녀자를 희롱하는 게요? 했더니 여봐라 전연을 옥에 가두어라. 가두기 전에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때리는 거죠. 이리요 하고 딱 때리는 순간 곤장을 치죠. 자 이게 바로 십장가라는 건데 곤장을 맞을 때 춘향이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리요 하고 딱 때리니까 춘향이가 1초라도 안 보이면 막 이렇게 합니다. 2호 딱 이렇게 조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편단심민의 마음 그 숫자송을 부른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해학적인 요소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곤장을 맞고는 칼을 쓰고 탁 묶여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수감됩니다. 자, 옥에 갇히죠. 자, 이때 이 옥을 뭐라고 할까요? 자, 이 옥은 바로 통과의례적 공간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통과의례가 있어요. 그죠? 신체적인 변화, 이거부터 시작해서 어떤 고통, 상처 이런 걸 겪어야 되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고등학교. 제일 피곤한 시절 중에 하나죠. 근데 나중에 한 30세, 40세쯤 돼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아름다웠던 시절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공부만 하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은 순수했어. 바깥 세상 나가보세요. 별의별 희한한 놈들 천지입니다. 엄청 힘들 거야. 네, 그 통과의례죠. 우리가 어떤 영광을 나중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죠. 그죠?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 그죠? 우리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교회 다니나? 안 다니죠? 교회 다니시는 분 있어요? 교회 다녀? 네. 일요일 날 수업 안 하길 다행이네. 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고난과 영광. 네. 뭐라 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뭐 기독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것처럼 반드시 어떤 고난, 어려움을 겪어봐야 됩니다. 고생해봐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어려움을 겪어봐야 우리가 좀 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 그죠? 잠도 참고. 그죠? 졸음을 참아야 돼요.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변학도가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춘향이를 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그 사이에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요. 남원으로 옵니다. 암행어사가 됐는데 왜 남원으로 올까? 춘향이 만나려고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단 남원 쪽으로 삼남지방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그 멀리까지. 넌 역시 충성심이 대단하구나. 칭찬받았겠지만 얘는 지금 과거 시험 이제 장원 급제해요. 그러고 나서 춘향이 만나려고 몸이 달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남원에 오는 길에 변학도가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막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을 속이고, 자, 신분을 속였어요. 왜? 내가 암행어사다 하고 에헴 이렇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착한 척 하겠지, 그지? 아유, 오셨습니까? 대감. 뭐 이러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신분을 속이고 거지 행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지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변학도의 생일 잔치에 참석하는 것까지가 이제 위기예요. 이제 막 그 긴장감이 막 고조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줄거리였습니다. 자, 이 판소리 사설 문체의 특징상 이처럼 사치스러운 탐관 오리들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로서 우리 그 사설 시조에서 봤죠? 확장적인 문체로 길게 나열해요. 그래서 열거, 과장이나 점층, 그리고 묘사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 왜냐? 판소리 사설의 영향이에요. 판소리는 원맨쇼죠. 혼자서 모든 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무대 위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이야기로 아주 구성지고도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드러내려면 어떤 걸 자세히 묘사해야 돼요. 재미있으려면 중간에 우리 저번에 나무도 바위돌도 없이 그거 할 때도 했지만 라이온 킹이 막 아빠가 삼촌에게 이제 죽고 나서 혼자 시리에 잠겨서 가는데 조그마한 짐승 3마리가 달라붙죠. 넌 왜 그러는데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막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셋이서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해줄 수 있지. 노래 부르고는 딱 와서 다시 원래 줄거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 같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어요. 중간에 특정한 장면을 떼내서 길게 늘려버리는 겁니다.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하죠. 부분의 독자성을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생동감을 드러내요. 그죠? 그리고 장면이나 주제의식 같은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아빠를 잃은 다음 이제 동물의 왕국의 왕이 될 이 이름이 뭐지? 심바인가? 그 걔가 이 라이온 킹이 결국 조력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동물들이 사실 조력자라는 얘기죠. 그렇지? 우리가 널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 외롭지 않다라는 것도 강조해 주면서 재미를 좀 극대화시키는 거죠. 재미있게 묘사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확장적 문체입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시험에 나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뭐 감동적으로 주체적 감상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열심히 뭐 문학을 감상하려면 하시면 되고 지금 시험 잘 봐야지. 시험 점수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거짓말하면 안 돼. 학교 생활이 뭐 어쩌고 전 인격적인 교육이 어쩌고 그렇지? 그리고 수행을 위해서 수행평가 학생의 뭐 창의적인 그냥 그 문제는 막 꼬아서 내잖아. 그렇지? 심지어 다뤄주지도 않아. 그죠? 배화요 같은 거. 모의고사 막 넣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몇몇 학원에서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우리 S 선생님 잘 계시겠죠? 또 2학기 때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갈 겁니다. 계속 수행하고 이러다가 후다닥 나가고 자 선생님은 12년째 경험하고 있어요. 바뀌죠. 중간에 한 3년 잠깐 휴직하셨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거나 할 연세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휴직을 하셨지? 자 이해해드려야 됩니다. 갱년기가 오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분의 우울증을 보살펴드려야 돼. 그치? 따뜻한 관심과 환대 그걸 통해서 그냥 모의고사 이거에서 이거 넣을 거야 하더라도 그치? 발표시킨 다음에 그게 왜 그렇지? 중간에 막 끼어들어도 그냥 그러실 수 있지. 난 배화여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자세히 알죠? 그 학교 뭐 메이저 학교가 있으면
내가 자주 많이 오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선생부터 알아야지.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수소문 해서 캐릭터를 형상화를 시켰어요. 아, 이런 분이에요. 얼굴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인지 캐릭터 파악 끝났어. 훌륭한 분이에요. 자, 가까운 후배에 수령들이 모여든다. 운봉, 영장. 운봉, 영장의 영장은 지방군대 사령관이라는 뜻이죠.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저 전라남도 지방, 삼남 지방, 특히 이 전라도 지방은 곡창지대,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높죠. 그 생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빼먹을 게 많은 거야. 뺏어 먹을 게 많죠. 그래서 탐관 오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수탈하고 사치 부리고 하는 사치스러운 탐관 오리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장면의 극대화를 썼다는. 가까운 후배 모든 수령들이 모여들었다. 본관 사또가 가운데 있고 오만 주변 지역에 10수명의 수령들이 앉아서 잔치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서술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후배 수령들이 모여든다. 운봉, 영장, 구례, 곡성, 순창, 옥과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랩을 하듯이. 자, 왼쪽에 행수군관,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밑에 이제 비서들을 쫙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래봐야 지방 관아의 수령에 불과하면서 본관 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고 하인 불러 분부하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준비하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다운표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옆에 장구를 쳐주면서 북을 쳐주면서 관청색 불러 다과를 올리라.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방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실제로 TV에서 그거 하는 걸 봤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국어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TV에서 판소리 공연 나오면 너무 재밌게 봐요. 왜냐면 내가 맨날 하던 걸 실제로 생생하게 틀어주니까. 근데 실제로 창과 안일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구성지고 재미나게 부릅니다. 자, 이렇듯 요란할제 온갖 깃발이며 삼현육각 풍류 소리했습니다. 삼현육각이라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와 있다는 뜻이에요. 온갖 현악기와 그 다음에 타악기들을 다 마련을 해서 풍류, 음악을 울리죠. 자, 이 풍류 물어볼 수 있죠. 이 풍류는 바로 부정적인 거죠. 그지? 탐관 오리의 횡포라. 다홍치마 입은 기생들을 또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 말로 따지면 블랙핑크가 그런데 이게 그냥 동원돼서 막 춤춰야 돼. 그런 거예요. 자, 흰손 비단 소매 높이 들어 춤추고 지화자 둥덩실 하는 소리에 그 다음 중요하죠.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무슨 체예요? 구어체입니다. 구어체가 뭘까요? 구어체. 자, 창자의 말투죠. 자, 창자가 뭐냐면 우리 뱃속에 있는 그게 아니고 창자는 창을 하는 사람, 싱어, 가수죠. 그죠? 가수의 말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또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게 뭐냐면 바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이 편집자적 논평을 다른 말로 하면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서술자가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알죠?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서술자가 개입을 했다. 그래서 서술자가 뭔가 서술하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무대 위에 지금 어사또가 앉아있지 않죠.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구어체. 말투가 반영된 것이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심란해진 몽룡의 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서술자가 직접 서술했다.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저게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목표는 끝 페이지까지 다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됐을까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안전제일 10분간 휴식입니다.